18개월 전만 해도 아무도 이 상황을 승자 독식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모두가 각자 완전 자율주행을 완성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서 독보적이라 생각하며 현재 경쟁자는 웨이모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39.64를 기록했고요. 오늘 0.7%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화제는 현대에서 아이오닉 9을 발표했고요. 이 3열 전기차로서 480km의 주행거리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이오닉 9은 현대자동차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안내하는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라고 말하는데요. 이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9의 실내를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했다고 하며 자동차 제조업체 중 가장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 역대 최장 주행거리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주문형 서비스를 통해 아이오닉 9의 오너는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서 조명의 패턴과 다양한 계기판 디자인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고 아이오닉 9에는 12인치 계기판과 파노라마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으며 또 14개의 스피커를 갖춘 보스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가상의 주행 사운드로 마치 내연기관차를 탄 것 같은 기분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이오닉 9은 800V 아키텍처로 480km의 주행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며 급속 충전기에 꼽으면 24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 또 아이오닉 9은 루프 안테나가 없는 현대자동차의 최초 양산차로서 안테나가 앞유리 커버에 통합된 모델이라고 하는데 테슬라가 오래전에 한 것을 이제야 시도하고 있으니 칭찬할 만할 것 같습니다. 자, 현대의 대형 전기차 아이오닉 9은 보트에서 그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날렵한 외관과 넓고 아늑한 실내 공간을 가진 보트에서 그 영감을 받아 차량이 디자인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대형 SUV를 선호하는 미국 시장에서 아이오닉 9을 통해 미국 시장 1위인 테슬라를 추격하겠다라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국내 신문의 보도만 보게 된다면 뭐 이러다가 현대가 진짜 1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24년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그 점유율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3분기까지 시장은 현재 이렇게 재편되어 있고 현대 기아는 GM과 포드 그리고 리비안을 꺾고 미국 시장에서 2위의 시장 점유율을 올리고 있어 이 전기차 부분에서는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49.8%의 전기차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테슬라와 비견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현대가 대형 전기차를 발표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아이가 3명 이상 있는 분들의 경우 대형 전기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테슬라에서는 만들지 않고 있는 대형 3열 전기차이기 때문에 테슬라와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현명한 선택 같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도 대형차를 준비하는 것 같은 힌트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도 관련된 소식을 한번 다룬 적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는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슬라이딩 도어로 문이 열리는 밴 형태의 차량을 원하고 있고 아이가 셋 있는 사람들은 모델 X가 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충족하고 전기차 시장을 먼저 확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큰 도움이 될 것만 같습니다. 자,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이는 좀 단점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가 전기차에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디자인이 너무 전기차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서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으며 다른 문제로는 이 차의 가격이 아직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많은 언론에서는 기아의 EV9과 비슷한 가격대인 56,000달러에서 80,000달러 사이일 거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60,000에서 75,000달러 정도 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로는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다소 높은 가격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자율주행 기능이 부각될 것만 같은데요. 이 아이오닉 9의 출시 시점이 현재 2025년 봄으로 예상되고 있고 2025년은 자율주행이 가장 화두로 떠오를 수 있는 해라서 과연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가 궁금해집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없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은 자동차 대신 말을 구입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1억짜리 말을 얼마나 구매하게 될지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자, 재미있게도 테슬라는 현재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의 순회 전시를 유럽에서 하고 있는데요. 영국 런던에서 사이버캡이 전시되고 있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많은 유럽의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영국 런던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웨스트필드 쇼핑센터의 테슬라 스토어에서 사이버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의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 노르웨이 오슬로, 스웨덴 스톡홀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그 전시를 예정하고 있고 테슬라의 FSD는 아직 유럽에서 적용되지 않아서 사이버캡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이 사이버캡의 시승을 시청하는 사람에게는 오토파일럿을 이용해서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해 이 제한된 인원에 한해 시승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사이버캡은 2026년에 대량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대로 자율주행 차량의 가격은 3만 달러 미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기가 텍사스에서 그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 하지만 막상 테슬라의 사이버캡이 나오더라도 이게 제대로 잘 팔릴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2026년에 테슬라가 계획대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된다고 해도 이 정말 소비자가 이 차를 사고 또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걱정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앞으로 테슬라의 여정을 자세히 설명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선 테슬라는 2026년 또는 2027년까지 로보택시의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테슬라에서는 테슬라의 로봇인 옵티머스가 앞으로 개를 산책시키고 아이를 돌봐줄 것이라고 말해 그 기대를 더하고 있으며 이 테슬라의 가장 큰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두 제품이 모두 2027년 이전에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자주 연기가 되는 적도 있기 때문에 2030년 이전에 출시된다고 해도 크게 놀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출시 시기와 상관없이 이 두 제품은 경제성이 최우선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옵티머스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고 로보택시의 가격도 약 3만 달러에 책정될 것이라고 테슬라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말이 사실이라면 로봇과 사이버캡 두 제품을 모두 사는 가격이 단 6만 달러밖에 안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하나로는 약 8,400만 원만 있으면 두 제품을 모두 구입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약 8만 달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로봇과 사이버캡을 사는 게 사이버 트럭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 로봇을 사용하는 실질적인 활용성과 이 사이버캡으로는 돈까지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불과 6만 달러에 불과한 두 모델이 과연 소비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는 정말 상상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의 반응이 엄청나다면 당연하게 테슬라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제품이 생산되는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테슬라의 가치 역시 영향을 받게 될 것만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트윗을 남기면서 우선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생산량에 도달해야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이버캡과 테슬라 로봇을 구매하는 가격이 합쳐서 6만 달러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대량 생산이 속도를 내기 전 사이버 트럭처럼 먼저 고가의 파운데이션 모델이 판매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사이버캡이 나온다고 해도 FSD가 완성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만약 테슬라의 FSD가 완성되고 또 거기에 테슬라의 전기차 제조 능력까지 합쳐지게 되는 일이 앞으로 다가오게 된다면 월가에서 현재 테슬라를 매수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게 된다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당신은 우버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이었지만 이제는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버 CEO는 정말 놀라운 경영자입니다. 그는 현금 흐름을 극적으로 증가시켰고 회사의 경쟁적 위치를 강화시켰습니다. 이제 우버는 글로벌 모빌리티에서 지배적인 리더입니다. 우리는 이 회사를 좋아하며 가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포지션을 줄여왔습니다. 대신 테슬라로 전환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2024년에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한 챗GPT와 같은 순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은 로보택시의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로보택시 데이에 참석했었고 로보택시의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거대한 파괴적 힘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우버가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웨이모와 테슬라의 유리한 전국적 규제 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후보도 이에 대한 해법이 있고 플랫폼에 웨이모 차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이 몇 달 더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싶습니다. 결국 다시 포트폴리오로 돌아오면 우리에게는 상황이 명확합니다. 선거 직후 우리는 테슬라 주식을 더 사들였고 남아있던 우버 주식은 전량 매도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버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반면 테슬라는 로보택시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긍정적이고 로보택시는 내년 2분기에 출시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골대가 옮겨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머스크의 권력과의 근접성, 그 동태가 변화했습니다. 그는 정책 결정에서 점점 더 명확하게 영향력 있는 목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들이 그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그 여러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이든 간에 말이죠. 이게 저에게 놀라운 것은 테슬라를 유리하게 하고 경쟁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일부러 골대가 옮겨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우려 말했던 규제들을 보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종료하고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명백히 사실입니다. 하지만 규제가 바뀌더라도 곧 나올 FSD 13 버전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2020년까지 연간 10%씩 향상되던 완전 자율주행 안전성이 이제는 1년 만에 1000배 향상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결정론적 모델에서 모방학습 모델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성과가 우리의 결정을 이끄는 요소입니다. 물론 저는 주간 상업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전국적인 규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에서는 테슬라를 완전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할 수 있게 허용하고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주 경계에 도착했을 때 완전 자율주행을 사용할 수 없어서 차를 멈추고 운전 모드를 바꿔야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주 경계를 넘어 차량을 운전합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GM이나 웨이모 등 모든 기업을 위한 전국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정책입니다. 저는 이것이 머스크나 그의 회사를 우대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규제의 명확성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테슬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8개월 전만 해도 아무도 이 상황을 승자 독식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모두가 각자 완전 자율주행을 완성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서 독보적이라 생각하며 현재 경쟁자는 웨이모뿐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사회자는 우버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입장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우버를 전량 매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충격을 받은 것만 같습니다. 자, 우버를 전량 매도한 이유는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데이에 참석해 로보택시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다는데, 이 로보택시 행사 이후 완전 자율주행에서도 챗GPT와 같은 순간이 나올 것을 기대하게 되었고 2025년은 로보택시의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버도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대결하기 위해서 구글의 웨이모 차량과 파트너십을 맺고 우버 플랫폼 안으로 이 자율주행 차량을 데려오기는 했지만 지금 테슬라라는 거대한 파괴적 힘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과연 우버가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다고 하고, 현재 우버의 상황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반면 테슬라는 로보택시의 출시가 가까워질수록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테슬라 주식을 더 사들일 수밖에 없었고 남아있던 우버 주식은 전량 매도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앞서 CNBC에서는 특별히 방송을 내보내면서 이미 우버와 웨이모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의 표준은 테슬라가 될 수 없고 테슬라는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실패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어나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 CNBC의 발행과는 다르게 월가의 판단은 테슬라를 매수하고 우버를 전량 매도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 말은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하게 된다면
우버가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이미 내려진 것만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발전에 주목하는 것이고 18개월 전만 해도 자율주행은 승자 독식이 아니라 누구나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지금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 독보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고 유일한 경쟁자는 이제 웨이모뿐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테슬라를 매수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구글의 웨이모가 확장할 수 없는 방식의 로보택시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결국 이 싸움은 승자 독식이라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는 것인데 이미 ARK의 캐시 우드는 이에 대한 판단을 끝냈었고요. 모든 AI 프로젝트는 승자 독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역시 승자가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9년 시장을 독식한 테슬라의 주가가 $2,600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만 해도 모두 말이 안 된다며 비웃고 있다가 점점 동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며 그렇기 때문에 캐시 우드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향후 2년 내에 자율주행을 예측해왔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이걸 기대했었죠. 하지만 이제 웨이모가 이미 나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가의 질문이 아니라 언제인가가 문제고 테슬라의 경우 얼마나 빠르게 이를 전국적 또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알다시피 일론은 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테슬라는 이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이 AI 프로젝트는 승자 독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며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이동시키는 회사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테슬라의 전략을 보고 웨이모가 이미 이걸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된다면 이는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수익 측면에서 거대한 기회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호스팅하는 플랫폼, 테슬라가 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는 5에서 10년 안에 $4에서 $5조 수익 기회입니다.